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광수. 왜 보면 볼수록 더 불안해질까요? 29기 광수는 데이트 내내 묻습니다. 말 안 해도 알죠? 제가 더 좋았죠? 이상한 건 이 질문이 확실히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계속 확인을 옥순에게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미묘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옥순은 거절도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의하지도 않는, 그렇다고 해서 선택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모습을 옥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애매함 속에서 왜 광수의 태도는 점점 집요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를 따지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한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이미 자기 것이라고 믿는 순간 관계가 어떻게 불안과 질투, 통제로 바뀌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수의 행동을 26기 광수와 비교해보려고 하겠습니다. 29기 광수의 행동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를 읽기보다는 자기 확신을 반복해서 주입한다는 방식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이는 26기 광수랑 유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29기 옥순의 애매한 태도는 의도했든 아니든 이 구조를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 삼각구도를 성격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로,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심층 분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쎄함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보다 내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 행동하는 상태, 그 어긋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장이라는 말도 계산된 조작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지 못해 생기는 구조적인 오해 정도로만 쓰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이번 29기 광수님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옥수님도 그렇고 영수님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 광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도 강렬하게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26기 광수님을 저는 볼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데요. 행동이 좀 비슷하죠, 두 분이. 이분도 그렇고 상대방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자기 식대로 얘기를 하거나, 우리 26기 광수님도 끝까지 자신이 최종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우리 26기 현숙님을 엄청나게 집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숨쉼을 주지 않고 이제 갈궜던 전력이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 명으로 좁혀지면 안 할 거냐라는 이 말도 그렇고, 그리고 말 안 해도 좋아요. 제가 더 좋았죠 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옥순이라는 사람을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을 알아봐야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우선 상대방이 날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 때도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옥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1순위일 것 같다, 플러스 영수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것까지. 물론 저도 제3자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영수의 그 1화 때의 그 짜치는 자기소개를 통해서 이 인간도 좀 정상인가? 라고 의심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광수는 같은 그 출연진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영수에게 표출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게 더 적합한 거지, 그 상대방이 좋아하고 있는 남자를 갈궈봤자 오히려 본인만 이제 찌질해지는 모습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영수도 포시 아니겠지만 광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견제를 하지 않아요. 거의 옥순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 거의 영수는 계속해서 옥순과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물론 찝찝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영수의 이 옥순과의 데이트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오래가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옥순이 그 말을 하잖아요. 재미있을 것 같다, 더 설렌다, 그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그녀가 하고 있는 말은 재밌다, 즐겁다, 딱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면요, 이 두 사람의 느낌밖에 안 돼요. 27기 정수님과 영수님도 마지막 가서 틀었잖아요. 우리 정수님이 영수한테 틀었고, 실제로 두 사람이 최종 커플까지 갔으나, 그러나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고, 이후에 촌장주점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어보려고 했으나, 그때 정수님은 영수에 대해서 이제 극혐하는 것처럼 재미로만 이루어진 관계는 저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상연하 1화 때 분석을 했을 때 옥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른 연상녀들과는 다르게 그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여전히 그녀는 어쩌면 스스로를 딸로서의 아이덴티티, 아직은 어떤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어떤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거나, 내가 혼자 힘으로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체화해야겠다, 만들어내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직 그녀는 여전히 딸로서 그녀의 상당 부분을 누군가가 책임져주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그녀가 다른 여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옥수는 뭔가 어떤 연상녀로서 연하를 끌어간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녀는 이런 부분이 재밌는 거죠. 연애하고 달달하고 짜릿하고 그런 설레는, 연애를 위한 그 연애에 아직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옥순과 영수가 현재까지는 되게 잘 되고 있고, 저도 최종 커플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영수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긴 어렵다고 보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영수와 옥순이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놓고 보면요, 두 사람 사이에 옥순이 데이트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일상적인 데이트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한다 했을 때 영수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나는 솔로라고 하는 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서로가 맺어진 거지, 막상 둘을 붙여놓으면요 1대1 대화, 오늘처럼 서로 간에 따로 하는 말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기존 기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는 솔로 25기 상철님과 순자님의 느낌과도 유사하기도 합니다. 이 두 분도 막 그렇게 상처를 얻기 위해서 막 순자, 당시에 영자, 영수까지 막 달라붙었잖아요. 근데 막 둘이 붙여놓으면 대화가 안 돼요. 이런 느낌처럼 영수와 옥순을 붙여놓으면 또 막상 둘이 1대1 대화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오래 가긴 힘들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옥순이 더 마음에 들어하는 느낌이 들긴 한데, 미묘하게 옥순도 영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를 본다거나 혹은 시선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반응이 많이 보여요. 옥순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부정 반응이거든요. 정말 싫을 때는 오른쪽 아래를 보는 요 반응이 나와요. 이건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광수랑 얘기할 때 거의 이 동작 계속 나오고, 영수랑 얘기할 때도 가끔 이게 나와요. 오른쪽을 보더라고요. 왼쪽을 보는 게.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 광수님 정말 이거 한 콤보도 아니고 한 개만 얘기해도 위험한 말인데 3번이나 얘기를 하죠. 처음에 운전했을 때도 영수한테 영수가 정숙과 순자를 이제 2번씩 거절했다니까 뭐 나쁜 남자야 4번을 확 까버렸어라고 질투심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거나, 계속해서 그는 자신과 옥순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를 공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저는 광수가 옥순에 대한 마음보다는요 영수에 대한 질투감, 열등감 플러스 그것을 우울감으로 덮으려 하고 영수를 까버리고 싶어하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전혀 안 되고, 데프콘 그 MC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야. 정말로 매력적인지 아닌지, 아니면 적어도 옥순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당연히 영수가 옥순과 잘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괜찮고 옥순은 당연히 날 좋아해야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바가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광수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차라리 그런 모습을 옥순에게 보여줬으면 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록 내가 영순에 비해서는 좀 별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옥순이 길게 봐서 만약에 영수랑 잘 되지 않은 후에 광수한테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근데 광수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조급함에 밀려가지고 영수와 옥순이 잘 되는 거를 눈앞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수를 이제 갉아먹는 쪽으로 택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갉아먹는 거는 어쨌든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썩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3화 때 광수가 영철을 보면서 에이 넌 첫인상 영표지, 넌 데이트 고함 질렀을 때 아무도 안 나왔지? 그래 괜찮아, 개그맨이면 개그맨은 미녀도 넣는다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쪼개고 나는 한 표 받아서 기분 좋다, 나는 옥순이랑 데이트한다, 미녀랑 데이트한다 하고 했던 그 인성이 저는 어디로 가지 않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의심이 되는 거죠. 뭐 한의사니 뭐니, 뭐 어른들에게 잘 대해주니 뭐니, 실제로도 어른들한테도 비슷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사실 하나만 보면 이제 열을 안다고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광수아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더 좋았죠. 그걸 왜 말 안 해도 알아요? 그걸 말해야죠. 정말로 제가 좋은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 있죠. 정말로 옥순이를 원한다 한다면 옥순이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넌 날 좋아하고 있어. 난 다 알아. 난 너보다 잘 알아. 마치 자, 우리 광수 선생 휴대쟁탈전에서 현숙이 자기를 구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짜치는 춤을 추거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러면서 넌 전지현보다 예쁘고 연륜이 묻어난다 하는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숙님을 떠올리게 하고, 자, 무엇보다 이런 광수의 모습은요 26기 그 영식님을 견제하고 계속해서 현숙과 데이트를 한 후에 계속 광수를 물어보거든요. 좋았어? 걔랑 데이트 어땠어? 좋았어? 라고 하면서요, 걔보다 내가 낫지? 하면서 딱 그 느낌이에요. 지금 29기 광수도 마찬가지죠. 좋았지? 내가 더 괜찮지? 난 너 다 알아. 니만 뭔지 알아. 넌 날 좋아하고 있어. 맞지? 그 느낌이랑 우리 광수계랑 26기 광수, 첫기 광수랑 하는 게 완전 똑같단 말이죠. 인터뷰하고 난 후에도 옥수님이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인터뷰를 하고 난 후에 좋아진 것 같다.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 옥순이 하고 있는 행동이랑 현숙이 하고 있는 행동이랑 또 닮은 점이 많아요. 당시에 현수님도 결국에는 지금 영식님과 이제 결혼을 준비할 정도로 영식님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긴 하시지만, 그 당시의 모습은 또 그 당시의 모습이니까 비판을 하자면 결국 계속해서 광수를 택하고, 슈대 때도 광수를 고르고 그 이후에도 또 광수를 고름으로써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최종 선택까지 하게 만들면서 아니 진짜 이건 무슨 미전이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옥수님도 비슷해요. 애매하게 굴고, 특히 이후에 상철과 대화할 때는 영자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뭐 1대1 데이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철과 광수에게 애매한 말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상철 입장에서도 뭐 영자를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이거 그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나를 영자에게서 떼서 옥순에게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이후에 광수와의 태도에서도 그렇고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이러한 상대방 측의 미저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 행동 기반에는 그러한 미저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거나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여성으로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끊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죄송한데 저는 영수한테 갈게요. 아니면 현수님 때처럼 아, 죄송한데 저는 광수가 싫고 영식 아니면 영호님한테 가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방조하고 있는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딱 가서 얘기를 했어야 돼요. 두 분 다 모두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 대해서. 근데 애매모호하게 지금도 인터뷰 때 옥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자상하면 광수고 끌리는 건 영수다. 이러면 당연히 광수 자기가 기회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지. 지금 현숙님이 그 당시에 광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계속 광수를 택함으로써 광수가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한 게 아닌가 이제 의심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현숙님도 상철 그리고 광수가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게끔 저는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본인이 밖에 나와서 물론 이제 4박 5일 동안 5박 6일 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크게 세게 말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냥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나는 솔로 21기 때 영숙님이 그 영식님을 단칼에 끊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처럼 단칼에 안 끊으면요. 계속해서 이게 얽힙니다. 물론 이제 21기 영숙님은 성격이 좀 빡세기 때문에 이분은 좀 거칠죠. 그래서 쉽게 끊을 수 있는 면도 부정할 수가 없지만 예, 지금 옥순이처럼 이런 식으로 질질 끌게 되면 계속 광수는 오해를 하고 아 다정함이 무기라고 하면서 달라붙을 거예요. 그것이 옥순이 바라는 바인가? 그거 잘 모르겠네요. 이후에 광수는 옥순에게 말을 딱 던지면서 지금처럼 물을 마시면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주시해요. 이 쾌한 눈빛. 4화 때 옥순이 영숙님을 알아봐라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짓는 이 표정도 그렇고 저는 광수가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질 수가 없어요. 이때가 이제 언제 나오냐면 이제 영숙님도 좀 알아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명으로 좁혀지면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 거죠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표정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옥순이 이제 반박을 하면서 남녀간에 그렇게 나는 오해하는 스킨십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물을 딱 마시면서 요 표정으로 봐요. 요 표정인 거죠. 저는 굉장히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옥순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영수에 비해서 밀린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밀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투심 어린 표현을 했겠죠. 근데 이제는 광수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밀린다 내가 엎어야지 그게 아니라 옥순을 내가 올가매면은 얘는 결국 26기 광수가 현숙님으로부터 어쨌든 최종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내가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무섭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저는 광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26기 광수 때처럼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계속해서 알면서 옥순이 마음이 영수에게 더 있다는 걸 알면서 판을 계속 그렇게 짜는 겁니다. 달라붙고 계속 아니야 넌 날 더 좋아하잖아. 너 마음속에 나 있지? 계속 똑같은 말 이때도 광수도 그랬잖아요. 26기 광수도 계속 거의 세뇌하는 매력이라고 현숙이 말할 것 정도로 새벽 4시까지 최선택하는 전날은 진짜 완전 진을 다 빼놓잖아요. 나 선택할 거지? 최선택? 다시 얘기해줘 또 얘기해줘 하면서 진을 뺏는 것처럼 저는 29기 광수의 전략이 지금 26기 광수, 척기 광수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네가 마음속에 누가 있든 이제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가 내 옆에 있는 순간 그건 내가 게임 이긴 거야 라고 해서 끝까지 다른 사람을 못 보게 하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이 빠지고 괴롭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매달리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은 나를 체념하듯이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느낌으로 광수도 마찬가지로 네가 행복하든 말든 그거보다는 너가 내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계속해서 내가 달라붙으면 결국 너는 영수에게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옆에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광수랑 26기 광수랑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제 마음 상태에서 좀 비슷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 플러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그런 모습을 26기 광수가 보여주지 않았던 것처럼 실제로 광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자기가 욕망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내가 얻어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상대방을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얻어야 될 대상, 수단, 방법, 도구, 물건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수가 인터뷰 때 아니야 지금 옥순이 내 마음속에 1순위가 있는 거야 라고 꾸준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다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옥수님이 저랑 밖에서 현실 커플이 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요 더 이상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광수처럼 나는 현숙이랑 잘 될 거고 나는 최종 선택할 거다라는 어떤 기이한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때 현숙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죠. 마찬가지예요. 옥순의 의사는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광수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거의 세뇌하다시피 스스로에게 계속 같은 서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쫑알쫑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광수가 계속해서 그 당시에 26기 광수가 현숙을 세뇌한 것처럼 결국 광수도 옥순에게 세뇌하는 매력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말했던 거를
어떻게든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집요한 집념을 갖고 계속해서 한 군데만 계속 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과 이분이 너무 닮았다고 많이 봤는데 이거 광수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봤는데 이분이 딱 떠오르면서 야 맞다 이분이었지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옥순과 광수는 어떻게 될 거냐. 광수가 이제 한번 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26기 현숙님이 그 당시에 최종 선택까지는 이제 광수를 했던 것처럼 뭐 광수를 우리 옥순 누님도 광수를 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같은 결론을 맞이하겠죠. 나가자마자 바로 빠빠이 안녕 하고 밥 한번 먹고 끝나고 다시 옥수는 영수한테 간대 얘도 좀 이상한데 라고 그렇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이제 정해져 있죠.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옥수님과 현수님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현수님이 이제 결혼에 성공하시단 말이죠, 연애랑. 근데 옥수님과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분과 이분이 같은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영식님은 이렇게까지 덤벼들지 않았잖아요. 이렇게까지 짜치는 잘난 척을 하진 않았어요. 이분과 같은 혹은 그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영수가 그럴지는. 그리고 무엇보다 영수와 옥순이 대화할 때 미묘하게 좀 뭔가 안 맞다? 그러니까 재밌게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까지는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물음표이기도 하고요. 자 무엇보다 제작진 측에서 어쨌든 인스타를 풀었죠. 이런 식으로 인스타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함께 나오면 아직까지는 저는 현재까지 나는 솔로 측의 어떤 일관된 서사에 맞다면 이렇게 대놓고 인스타를 찍고 뭔가 미묘하게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형커라든가 최커 이거는 제작진의 가장 큰 비밀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쉽게 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두 사람은 잘 안 될 것 같고, 실제로도 그 뒤집어 말하면 제작진은 이 두 사람의 서사보다는 이 두 사람의 서사는 그냥 이제 광수와 삼자관계로 이제 뽕 뽑고 진짜로 본인들이 아껴놓고 싶은 패는 결혼 커플인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광수가 중간에도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체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럴 거죠?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알고 있어. 광수는 알고 있어. 충분히 이거는 옥순과 영수가 잘 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터치를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랑 잘 되고 나면 당신은 안 할 거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29 광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연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옥순에게 계속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분처럼요.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현숙이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너는 결국 내 말에 따라서 거의 세뇌가 되다시피 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갈 거야 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광수가 충분히 세다는 걸 느꼈는데 왜 그는 멈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지금 그가 26 척기 광수랑 같은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상대방이 이제 신체나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마음이 네가 딴 사람에게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 신체라는 게 꼭 성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라도 잡아두면은 언젠간 넌 다시 나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같은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좋든 싫든 네가 어떻게 느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치 이제 무슨 뭐 나치온을 조금 연상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긴 한데, 저는 현재까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치온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선 이제 결혼을 하고 잡아놔. 그럼 같이 찢고 뽑고 살다 보면 어떻게든 해결되게 돼 있어. 애 낳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약간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약간 그런 좀 결혼 풍습이 있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기 그런 나라의 그 납치혼 풍습은 어느 정도 좀 사전에 합의가 돼 있어요. 서로 두 사람 좀 마음에 드는데 대놓고 말 못해. 근데 약간 형식이 그렇게 남자가 가지고 그냥 슬쩍 안아가고 또 이후에 뭐 결혼식 파티를 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물론 이제 부자행도 있지만 약간 두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납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제가 좀 말을 좀 세게 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근원적인 구조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선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내 옆에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바꿔보자. 근데 내가 물리적으로 떠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우선 묶어두고 보자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또 현재 대한민국은 옛날과 다르게 막 1938년대는 막 그렇게 중매 결혼도 하고 막 부모님이 결혼하고 그런 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남녀평등주의가 이제 현실화된 지금 이 시점에서 광수와 26 광수의 전략이 실패했던 것처럼 저는 29의 광수도 전략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저는 광수와 두 광수가 모두 동일한 전략을 씀으로써 상대방을 묶는 데에 집중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낮진 않아요. 묶는 게 성공하기만 한다면. 왜냐면 어쨌든 26 광수도 당시에 최종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광수도 이 전략으로 꾸준히 밀고 들어간다면 옥순이 속으로는 정말 부담스럽고 싫고 얘가 왜 그러나 싶을지도 모르지만 오케이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최종 선택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이제 빠그러지겠다. 당연히 솔로나라에 나가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광수의 왜 이렇게 닮았어 둘이.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미 일어난 거 어떡해.
그리고 사람의 성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죠. 이미 광순한 사람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과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빠그러지고 도망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좀 광수님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광수님에 대한 저희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정신보세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혹은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등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떠오르신 게 있으시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서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보석 매니아였습니다.